매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까요? 전입신고 건수만 따져도 450만에서 500만 정도가 되는데 대략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수가 5천만 명이란 것을 감안하면 꽤 많은 숫자죠. 그런데 사실 옛날과 달리 저출산의 시대가 오고 핵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사를 가족의 인력으로만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고급 가전기기와 가구들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옛날에 비해 이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20만 명이 집을 옮기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뒤따르는 법이죠. 오늘의 수요 시장 이사입니다. 농경시대엔 이사란 개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자라서 생을 마쳤고 이사를 하더라도 이동하는 거리가 짧았죠. 게다가 보통은 형제들과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짐을 옮기더라도 충분한 인력이 동원되어서 이사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면서 1, 2년 단위의 월세나 전세를 살았고 직장에 따라 주거지를 옮겼으며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하면 이사를 해야 했죠. 이때부터 이사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노동력으로 이사를 하는데 한계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사는 이사 차량과 사람을 임대하고 용역 인원들과 함께 이삿짐을 나르는 방식이었죠. 그러기 위해 이삿짐을 미리 포장하고 정리를 해야 했는데 하필 맞벌이도 본격화되던 시기였어서 예전에도 힘들었던 이사가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오죽하면 이삿짐을 한번 싸고 풀면 주부들이 골병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삿날에 짜장면을 시켜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직 짐을 풀기 전이라 주방을 쓰기가 어려운 데다가 당시까지 식사를 준비하던 주부들이 이사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이러한 이사 문화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86년부터입니다. 그 당시 이사공사라는 업체가 고려통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포장이사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기 때문이죠. 또 87년엔 고미술과 골동품 운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통인이익스프레스가 포장이사 사업으로 진출했죠. 85년에 해외에 성공적인 문화재 운송을 하면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쌓는 곳이었는데 소비자들도 자신의 짐이 문화재처럼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기대할 거라고 시장을 전망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체들의 대부분은 작은 영세업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는 9.3%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전화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서 이사 일감을 접수받았죠. 매년 700만 명이 이동하는 거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산업이 바로 이사 산업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이사 플랫폼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사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이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사 플랫폼 업체 짐싸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 시장은 마켓시어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통계청에서 전입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성수기 기준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의 한 10% 정도가 짐싸로 이사 견적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전입신고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12%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와는 다르게 이사는 전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에 소형 이사가 성장이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가정이사를 출시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거래액으로 따지면 전년 동월 대비 한 20-30% 더 성장한 기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변수라도 업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사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장 싸게만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가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 리뷰 평점을 토대로 좀 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른다라는 자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은 파트너 업체가 신규일 경우에는 리뷰 평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빨리 좋은 리뷰와 평점을 쌓아야 다음 고객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잘해주실 확률이 높아서 리뷰 평점이 없는 업체분들을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파트너 업체분들 양쪽이 다 고객인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한정된 개발 인력을 어디에 먼저 투여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늘 고민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모바일에 익숙한 20, 30대 분들은 이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서 복잡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는 걸 더 편하다고 여기시는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정이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려면 결국은 자가주택을 소유하신 연령대에게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만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한 게 사진 견적 기능이 있거든요. 최근에 방, 거실 이렇게 구조별 사진만 찍어서 바로 간편하게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결혼하는 연령대도 늦어지고 있고 가족 규모도 간소화되고 있어서 가구들이 점점 더 소형화되고 있죠. 그리고 가구가 단촐하고 작을수록 이사할 때 드는 심리적이나 비용적인 부담도 덜해서 이사는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사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전입신고 건수가 약 450만에서 500만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평균적인 이사 비용인 60만 원을 곱할 경우 2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포장 이사만 계산한다면 이 절반 정도가 되겠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냥 작다고 하기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2019년 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업체가 79.8%이고 상시 근로로 고용된 작업원 수는 2명 이하가 70%로 가장 많습니다. 매년 700만 명이 움직이는 물리적 규모만 봐도 거대한 시장인데 이 시장을 너무나도 작은 영세 업체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 건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업체당 연평균 212회 정도의 이사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일주일로 나누면 주에 4건의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규모에 비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이사 시장 또한 퀄리티 컨트롤과 신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전세 이사의 경우 같은 날에 퇴거와 입주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태고 이러다 보니 한 번 이사가 꼬일 경우에 서로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이사는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된 거죠. 이런 역학관계로 인해 소비자들은 과거부터 이사업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사 당일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의 플랫폼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소비자들이 전화보다 인터넷을 선호하기도 하고 플랫폼에 있는 평점 시스템은 이사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을 신경 써야 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평점이 낮다면 일감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인터넷 특성상 잘 되는 업체로의 집중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영세한 업체에서 규모를 갖춘 업체로의 성장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작은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니까요. 플랫폼으로의 시프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겁니다.